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통일신라와 발의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교재 보시면은 벌써 이제 12강이 되었어요. 지금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강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강, 13강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그럼 통일신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12강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골귀족과 왕이 이렇게 좀 권력이 높았다 낮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할 때 요거를 약간 이렇게 꼭 삼각함수 느낌으로 그래프로 그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로 이해하면 조금 더 공부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일 때 자주 애용하던 그래프인데요. 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권이죠, 왕권. 왕권이 높고 낮고. 그리고 이제 이 왕과 반대로 가는 것은 이제 바로 귀족. 진골귀족이죠. 진골귀족. 진골귀족이 권력이 높을 때는 왕권이 낮을 것이고, 왕권이 높을 때는 진골귀족이 낮겠죠. 그래서 둘이 반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신 다음에 각각 중간중간에 왕 이름을 적어 볼게요. 자, 이제 왕권이 점점점 높아지기 직전에 여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문화재를 많이 만들었죠. 첨성대도 만들었고, 황룡사도 지었고, 그쵸? 선덕여왕. 그 다음에 여기, 이 교차점. 이제 왕권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차점은 바로 무열왕입니다. 왕은 생략할게요. 무열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춘추를 의미하죠. 그러다가 이제 무열왕 다음에 바로 이제 문무왕.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국통일을 완성을 합니다. 완벽하게. 자, 그리고 이 당나라의 그 안동도읍으로 축출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정점을 찍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왕권이 가장 강화됐을 때가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한 업적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필기를 여기다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문왕 다음으로 이제 성덕왕. 성덕왕. 성덕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뭐 그러한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덕왕. 경덕왕부터는 조금 왕권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되죠.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는데 경덕왕 때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 왕권이 하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아주 어린 왕, 해공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공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해공왕이 최초의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자 문장을 하고, 막 최초의 막 그런 동성연애자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암살의 위험에 있었고, 어쨌든 결국은 피살당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왕위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진골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은 하락하게 되고, 진골귀족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신라 말의 혼란기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웃기게 해공왕 다음이 그 다음에가 선덕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지? 선덕여왕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뭐야? 선덕왕은 뭐야? 선덕왕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남자. 선덕여왕은 여자. 둘이 관계는 뭐 그냥 관계는 없습니다. 같은 혈통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해공왕 다음도 선덕왕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참 묘하게도 이렇게 좌우대칭이 되잖아요. 선덕여, 선덕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무열왕부터. 여기서 포인트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왕은 무열왕, 신문왕, 그리고 해공왕입니다. 자,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 전에 선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에요. 원래는 그 골품제도에서 성스러운 뼈다. 그래서 성골만 원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성골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진골로 떨어져 버려요. 성골하고 성골끼리만 결혼해야지만 성골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계속 결혼을 할 때 성골이 점점 없어지죠. 왜냐면 진골과 결혼하면 진골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골이 부족해가지고 진짜 약간 신라는 근친도 이루어졌었어요. 막 삼촌이랑 결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왕이 된 겁니다. 성골 마지막 성골 여왕이 된 것이고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인 거죠. 최초의 진골 출신.
김춘추가 이제 나당 연맹을 이제 성공시킨 그런 공을 세워서 이제 왕이 됩니다.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열왕은 자신이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진골 귀족들이 약간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열왕계만 왕이 되게 해요. 자기의 그런 자손들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사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뭐 집사부의 시중을 높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집사부는 왕의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직속기관을 좀 권력을 많이 줌으로써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진골 출신 집사부를 강화한 게 무열왕이다. 김춘추. 그 다음에 문무왕은 대항함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죠. 이제 문무왕이 이제 나는 신라를 지키는 바다의 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왕함이 나의 유해를 뿌려다오. 그래서 만파식적을 불면 내가 용이 되어 떠오를 거다. 뭐 그런 만파식적 이야기가 있죠? 그럼 만파식적 이야기가 문무왕 때인가? 아니지. 문무왕이 죽은 다음에 용이 돼야 되니까 문무왕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신문왕 때죠.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만파식적이란 피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만파식적 이야기는 신문왕과 관련된 겁니다. 문무왕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완벽한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가 지배 야욕을 막 펼치죠. 막 신라 땅까지 다 얻으려고 안동도부, 막 계림도독부, 막 그런 거 만들잖아요. 옹진도독부.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없애고 마지막으로 안동도부까지 축출을 하면서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문무왕은 나당 전쟁에 승리하고 괜히 갑자기 안 나오지? 안동도부까지 완벽하게 축출함으로써 이렇게 제대로 된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자, 그다음 신문왕으로 넘어갈게요. 신문왕은 별표해 주시고 이왕, 여기 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신문왕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가 핵심 포인트예요. 왕권 강화. 자, 어떤 식으로 왕권 강화를 하느냐. 기존의 진골들을 숙청해버립니다. 많이 죽여요. 그 진골 숙청에 관련된 일이 바로 뭐가 있냐면 김음돌의 모욕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김음돌 모욕사건 혹은 김음돌의 나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재에 여러분 71페이지인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소판 김음돌이 뭐 다른 주변들 사람들과 이런 진골귀족들과 반란을 꾀하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역모를 꾸미려고 했던 사람들을 같이 막 숙청을 하는 거예요. 역적의 우두머리는 흠돌, 흥원, 진공들은 제주가에서 벼슬에 오른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죄인의 우두머리들, 뭐 이런 주변에 이런 진골귀족들 조금만 모여가지고 역모를 꾸미려고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강한 왕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진골귀족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반란 일으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진골 숙청을 하고, 그러면서 또 진골 귀족들의 엄청난 경제적 기반이 됐던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노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노급은 그 주변의 땅에 있는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땅도 주고 그 땅을 농사 지을 사람까지 주는 거니까 노동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비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말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그냥 땅만 줍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줘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줬던 땅 플러스 노동력을 줬던 거를 그냥 땅만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료전을 주급했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국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만파식적 이화기와 관련된 내용도 신문왕이다. 만파식적 사료가 나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문왕이라고 알면 된다라는 거죠. 만파식적 이야기는 71페이지에 스토리텔링에 실어놨는데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나옵니다. 대왕암과 관련해서 그림 자료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뭐 영험스러운 대를 용으로부터 신성한 대나무를 얻어서 피리를 만들었다. 만파식적.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대왕함에다가 이제 유해를 뿌리고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됐는데, 이제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해지어서 만파식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내용, 뭐 대왕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화감이 있는 곳에서 그 대나무를 얻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선왕이 준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문무왕이 신라를 위해서. 만파식적 이야기는 신문왕과 관련되어 있고, 이 만파식적 이야기는 신문왕 때 태평성대를 좀 의미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쓸게요, 신문왕은. 그 다음에 성덕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줬다면 성덕왕은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근데 이 정전의 지급은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왕이 이렇게 모든 땅을 몰수해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런 고대 사회의 경제적인 개념은 왕토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개인 토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게 정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진짜 막 제대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이거 그냥 너네 땅으로 인정해줄게,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게라고 완벽히 인정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덕왕은 정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때는요, 이 노급이 폐지됐다가 경덕왕 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노급이 부활하면서 왕권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경덕왕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불국사를 창건하기 시작해요. 불국사 창건을 시작해서 쭉 이제 계속 불국사를 짓죠. 자, 해공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살당했어요. 피살당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골귀족들의 그런 왕위 쟁탈전이 심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 흐름으로 좀 파악하시면은 충분히 공부하실 때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구주 오소경인데요. 요거는 지도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제가 간단히 필기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신라의 지도입니다. 위에는 발해가 있고, 이제 여기에 신라, 통일신라 지도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신라는 총 몇 주가 있냐면 9개의 주가 있습니다. 한주, 삭주 이렇게 쭉 9개의 주가 있죠. 그 중에서 한 주가 제일 커요. 한 주는 국경지대입니다. 발해와 당나라랑 어쨌든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한 주에만 이제 군사를 2개를 뒀습니다. 2정을 둬서. 그래서 구주에다가 한 개씩 두고, 일정씩 두고, 한 주에다 2개를 둬서 총 이제 군사제도 10정, 지방군을 10정을 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점점점으로 보시면 금성이 일단 있는데, 금성이 우리나라에 꼬리 쪽에 좀 있잖아요. 그 호랑이로 쳤을 때 꼬리. 포항제철 그쪽에 있잖아요, 금성이. 그러니까 너무 좀 수도가 치우쳤어요. 수도라는 건 원래 좀 정중앙에 있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수도 5개를 만든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있고 이런 광역시를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 작은 수도를 둡니다. 그래서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뭐 남원경, 금관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오소경의 의미는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고, 그리고 수도의 기능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분담하고 금성이 치우침을 보완했다. 그래서 오소경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사실 교재에 있는 거 정리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필기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쫙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밑에다 써야겠다. 해공왕이 피살되고, 자,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통치체제에 대해서, 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봅시다. 자, 신라의 통치체제 일단 먼저 조직을 개편을 해요. 기존에는 그냥 신라였지만 이제는 통일신라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라는 뭔가 이제 좀 백제까지 합쳐진 새로운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이제 개편해서 정리를 하는데,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부를 중심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서를 만들고 이 아래에 13개의 부서가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방으로 넘어가면은요, 지방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주 오소경을 뒀다라는 거. 그래서 오소경 같은 경우에 오소경의 기능을 좀 알아두면 좋죠. 약간 수도의 기능을 약간 분담해서 도와주고 분담하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는 그런 거였다. 수도가 치우쳤기 때문에 수도의 기능을 분담하고 보완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주 오소경과 관련해서 좀 지방을 감시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구주에 해당하는 지방관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럼 그 지방관이 뭐 이렇게 뇌물을 막 받지 않았을까, 뭐 역모를 꾸미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지방관이 무슨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지방관을 감시하는 사람, 뭐 조선시대에 바로 암행어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때 당시는 외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외사정을 파견해서 지방관을 감찰하는 거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외부에 파견한다. 그래서 외사정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상수리 제도. 요거 계속 나옵니다. 고려시대 기인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인제도 나올 때도 또 나오고 통일시대랑 비교해가지고 상수리 제도라는 건 뭐냐면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의 그런 자제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라고 서울로 데려와요. 아니면 서울에 한 관직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데려와가지고 하나의 인질로 삼는 거죠. 그럼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식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인질식으로 잡고 있는 거. 요건 나중에 고려시대의 기인제도로 이어집니다. 기인제도를 계승한다. 고려시대의 기인제도로 계승하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외사정과 상수리제도 두 개 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 개편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자, 군사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볼게요. 아까 지방은 십정이라고 했었죠? 십정. 구주인데 왜 십정이냐면 한주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한주에만 2정을 파견해서 십정이다.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구서당입니다. 구서당 십정. 왠지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구군데요. 구서당은 9개의 이런 부대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구서당의 특징은 뭐냐면, 신라인 말고도 옛 고구려인, 고구려 유민들, 백제인들, 말갈인들까지 포섭해서 좀 민족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신라인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앙군, 구서당, 민족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교적인 부분. 유교는 이제 학교를 뭐를 만들었냐, 뭐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신문왕 때 국학 나왔었죠?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을 성립했다. 국학이라는 건 최고 교육기관. 신문왕 때 유교 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을 하고요. 국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관리로 선발을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과거 제도가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관리를 선발할 때 그런 관리 선발 기준을 상, 중, 하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선발했다. 바로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세계의 품성으로 이렇게 보는 독서 상품과가 있었다라는 거. 일종의 과거 제도랑 좀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학문 성취도를 국학에서 공부한 그런 학문에 대한 성취도를 테스트하는 등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취도를 3등급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성왕. 독서 상품과는 뭐 이렇게 한능검 때 보기로도 너무 많이 나와요. 독서 상품과 나오면 원성왕, 국학 설립하면 신문왕.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정리했어요. 자, 조직 개편은 뭐 중앙은 집사부, 지방은 구주 오소경 외워주셔야죠. 오소경의 기능 중요하고요. 수도의 기능 분담 보완. 그리고 외사정은 지방이 감찰하는 암행어사. 지방관을 감찰하는 상수리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해요. 상수리제도, 기인제도를 계승하는 거.
지방의 관리에 자제를 볼모로 잡는다. 중앙은 이제 구서당 10정으로 한 번에 외워주셔도 돼요. 구서당은 중앙군, 지방은 10정, 한 주에 2정. 구서당은 옛 발해, 옛 백제인, 고구려인, 발해가 여기서 왜 나와? 말가린, 이런 애들을 데려와서 민족융합적이다. 유교적으로는 신문왕의 국학설립, 최고교육기관, 독서상품과 요거 중요하죠? 원성왕의 독서상품과 3등급으로 나눠서 3가지의 품성을 본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3개의 상품으로 나눈다. 품성이 아니고요. 3개, 이렇게 상품, 중품, 하품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3등급으로 나눠서 관리, 선발에 채용을 한다. 요것이 통일신라 전체 내용입니다.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발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